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으로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세 풍악으로 울려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내 님이 안길 수 있게 체인가봐. 체내에 남은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장에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독소가 쌓이고 체내 염증이 만성화되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거든요. 섭취할 경우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고 오, 뚫렸다. 우와.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건강에 부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건강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기름지거나 조금 고기 종류 먹으면 소화가 더디게 된다는 거? 조금이라도 많이 먹으면 위가 좀 부담스러워해. 뭘 먹어도 명치 끝에 걸린 것 같고 좀 전반적으로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돌도 먹어도 소화가 될 만큼 소화력이 좋았는데 이제는 좀 뭔가를 먹을 때마다 조심스럽고 먹으면 그 다음날 얼굴이 많이 붓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먹는 속도가 빨라서 먹어도 체한 적이 없고 더부룩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소화력이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의외로 그 소화불량이나 위장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죠? 네, 맞아요. 요즘처럼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혈류량이 줄어들고요. 위와 대장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온도차에 적응하지 못해서 위장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게다가 추운 날씨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소화불량이 오기가 쉽습니다. 실제 통계만 봐도요. 12월과 1월에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이 봄철보다 10,000명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살면서 맛있는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정말 크잖아요. 근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 먹기도 겁이 날 것 같아요. 소화불량인 분들의 약 68%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효소가 분비돼 원활한 소화작용이 일어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소화효소의 분비량은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투명한 통을 우리의 몸, 검은색 통에 담긴 액체를 소화효소라고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먼저 20대입니다. 20대는 이렇게 소화효소가 충분히 채워지는 모습이죠. 반면에 40대를 한번 볼까요? 야, 너무 줄어드는데요? 20대와 비교해서 소화효소 분비량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60대는 어떨까요? 설마. 또 많이. 너무해요. 너무하다, 진짜. 이렇게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죠. 실제로 평균 연령 81세인 그룹의 경우 평균 연령 25세 그룹에 비해 소화효소가 30배 적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아니, 소화가 안 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겪어보면 괴롭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해에 약 1,000만 명, 즉 한국인 5명 중에 1명 정도가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했다고 할 만큼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 속에 남은 음식 찌꺼기가 부패해 독소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 독소가 몸 전체를 떠돌면서 내장 지방량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위암, 대장암을 비롯한 암을 유발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만나볼 주인공도 오랜 기간 지속된 소화불량으로 인해 점점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어우, 잘 어울리는 한 쌍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 2년차
아내 임희연. 남편 이재필입니다. 뭐 지금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날 때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안 들어가. 들어가지 않아. 언제 이렇게 살이 쪘어? 한 20kg 찐 것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맛있게 먹어.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어저께 좀 늦게 끝나서 10시. 대구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내가 납작한 사람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많이 먹는다 그러지. 뭐 자기도 많이 먹잖아. 일정 시간에 먹으라 밥. 차라리 운동을 해, 운동. 체중계 아파서 한번 확인해볼까, 몸무게? 어머, 그래도 식사 시간인데 너무 하신다. 먼저 먹어, 먼저. 나 먹었어. 먼저 먹어. 먹어.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요? 다 안 내려갔네. 아, 콜라 마셔야겠다. 또 먹어? 콜라를? 속이 안 좋아. 세상에 냉장고 안에 콜라가 잔뜩 들어있네요. 우와, 시원하게 원샷을 하시네요. 저는 목 따가워서 못하겠던데. 취한 거 아니야? 좀 여기 좀 두들겨봐. 좀 세게 두들겨봐. 따야 되는 거 아니야, 손? 모르겠어. 취한 거 아니야? 체했나 봐. 왜 속이 안 좋지? 큰 바늘도 골랐다. 손 따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서랍에서 물 들여오셨나 했더니 아, 바늘 무서워. 제 손가락이, 내가 딴 줄 알았네. 피 나와? 새까만데? 잠깐만. 세탁소에서 9시 반부터 밤 8시까지 거진 12시간 일하고 있어. 8시 이후에 들어오면은 9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그러네. 밤에 먹게 되니까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살이 점점 더 찐 것 같아요. 사실 일하면서 건강 챙기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래 좀 너무 보기 이뻤다. 좋다는 정도의 체격을 유지하다가 좀 살이 많이 쪘어요. 한 20kg 정도. 집에 항상 그 소화제랑 탄산음료는 항상 두는 편이고요. 항상 옷장을 봐도 입을 게 없어. 너무 작아. 옷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괜찮네, 요거. 어떤 거?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안 들어가. 아이고. 벌써 힘들어 보이는데요. 너무 미어지겠어요. 아유, 입어봐. 아이고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아니, 팔 남편분 그만하시죠, 남편분. 접혀. 안 돼. 예. 안 돼, 못 입어. 안 됩니다. 답답해. 답답해. 아유, 저 옷들 보기만 해야 하는 아내분이 가장 괴롭겠죠. 맞는 옷이 없으니까 한번 예쁜 옷이 있나 한번 구경해보자. 같이 운동해서 살 빼서 입으면 되잖아. 그게 쉽지 않으니까 당장 맨날 입을 옷 게 사는 없어. 것도 만만치 않잖아. 그건 그런데 당장 입을 게 없어. 이건 큰 거 있는지 물어봐, 이건. 사장님한테. 이 사이즈 물어볼 때 민망하면 꼭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남편한테. 큰 거 있어요? 그 정 사이즈. 이 정 사이즈예요? 마음에 드는 옷 찾았는데 사이즈가 없으면 속상하죠. 마음에 드는데
잘 어울려? 아우, 요즘 옷들이 너무 짧고 적게 나와. 옷 사기가 더 힘들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같이 운동을 하자고 헬스를 같이 끊었거든요. 아프다면서도 핑계대고 안 나가고 안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는 운동을 할 여력이 없는 거지. 에너지가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나절을 일만 하시니까 얼마나 지치시겠습니까? 아, 세탁물 배달도 직접 다니시나 배달이 있는 봐요. 경우에는 또 배달도 했다가 와야 되고 하니까. 계세요. 아유, 저렇게 차 안에서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될 것 더 안 같은데. 되죠. 일단은 식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먹는 걸 좀 절제하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것처럼 운동도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잔소리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한번 운동도 같이 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줄 겁니다, 많이. 가끔 한 번씩 체해도 참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건데 매일같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맞습니다. 아유, 저랑 그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이미연 씨가 나 계실까요? 아, 네. 언제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신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찐 거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갑자기 쪘는데 살이 찌면서 점점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속이 메스껍고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일상생활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드시는 약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화제는 거의 달고 있고요. 혈압약, 당뇨, 관절약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임희연 씨의 일상을 두 분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이유를 단순히 과식을 하거나 또 급하게 먹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희연 씨는 평소에 이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하루에 뭐 3-4캔씩 그 이상 먹을 때도 있고요. 탄산음료를 먹으면 이렇게 속이 그나마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느껴지는 이 청량감에 속아서 소화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고요. 오히려 이 소화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이 식도 관략근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화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염은 물론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위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탄산음료에는 이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발효를 일으키고 또 가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위에 이 가스까지 더 넣어주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속이 늘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소화제도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소화제를 자주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요. 식후에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먹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소화를 시켜주는 소화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의 소화효소 분비, 이 능력이 점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소화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와 관련해서는 민간요법이나 속설도 많고 또 헷갈리는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소화 완전 정복 OX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속 쓰릴 땐 우유를 마셔라. 맞다고 생각하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당연히 와. 네. 자, O라고 대답하신 헌수 씨.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네. 네. 단연간 매운 음식점을 가면
꼭 우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만약에 맞아요. 문제가 있다면은 진작에 안 팔았죠. 아하. 예. 갑자기? 예. 얘기해놓고 불안해가지고. 자, 이번엔 X라고 하신. 우유를 먹으면 더 울렁울렁대고 그래요. 아, 그래서 우유도 아니다. 네. 네. 자, 이현희 선생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입니다. 이거 온게 이건 다. 말도 안 돼. 반전이죠. 아니 저도 매운 거 먹거나 술을 또 한 잔 또 마시기 전에 우유를 항상 마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유가 위를 쫙 코팅을 예, 또 예. 해줘가지고 속이 좀 편안한데. 뭐 그렇게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우유의 단백질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요. 우유의 약 알칼리 성분이 속쓰림을 달래주는데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된다는 건데요. 우유가 위에 도달하면요. 위가 우유에 든 칼슘과 카제인 성분 등을 음식이다라고 여겨서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산이 역류를 해서 속쓰림이 악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속쓰림을 달래고 싶다면 차라리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아셨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만성 소화불량이라면 죽을 먹어라.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이건 무조건 옵니다. 그렇죠. 예. 오. 이번엔 맞아야 돼. 자, O라고 생각한 진아유 씨. 네. 소화가 안 되면은 보통 이제 부드러운 거나 그렇지, 죽을 그렇지. 먹으면은 예. 우리 항상 아플 때도 죽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무조건 옵니다. 맞아요. 예. 무조건 오다. 예. 자, X를 드신 분. 그 속을 비워주는 게 더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네. 소화가 안 될 땐 굶는 게 낫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퀴즈의 정답은 X입니다. 아니 저희가 소화될 때 죽 먹는 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건데 이게. 많이들 드시죠. 소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는 습관인데요. 오래 씹어 먹으면 침샘이 자극이 되고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인 알파 아밀라제가 잘 분비가 됩니다. 이 알파 아밀라제가 충분히 섞인 음식을 위로 내려 보내야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죽을 먹게 되면 소화 효소가 미처 분비되기 전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죽보다는 밥을 꼭꼭 오랜 시간 씹는 게 소화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치아가 안 좋아서 죽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가끔 체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음식을 영양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체내에 남은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우리 장에 독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독소가 끼치는 영향을 5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또 소화불량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가 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또 복부 비만이 나타나면서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배변 장애를 겪을 수 있는데요.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3, 4단계에서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 등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마지막 이 5단계에 이르면 중풍, 심장질환, 또 자가 면역 질환, 치매,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소화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입을 통해 섭취한 음식이 위까지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1분. 네. 자, 음식물이 식도를 지나서 위까지 도달하는데 액체의 경우에는 1.5초에서 2초. 그렇게 빨리요? 네, 맞습니다. 고체의 경우에는 6초에서 10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치아로 씹어서 삼킨 밥이 위로 들어가면요.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연동 운동을 통해서 더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양소가 되어서 소장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영양소는 소장에서 8시간 정도 머물면서 체내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영양소로 흡수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대장을 지나서 대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는데 영양소가 하나도 붙지 않고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영양소가 흡수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또 원활한 배출이 되지 못한 채 부패가 되어서요.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독소로 인해서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요. 염증 수치 증가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야, 보기만 해도 가스가 차는 것 같고 그냥 속이 더부룩해져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면서부터 화장실도 잘 못 가고 살도 찌기 시작했거든요. 소화불량 때문에 살이 찐 걸까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 독소가 쌓이고 체내 염증이 만성화되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거든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화가 안 되면요. 아무래도 좀 덜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이 빠질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이 찌면 무조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체내 독소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진료하다 보면요. 살찐 분들 중에 평소에 많이 먹지 않는데도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만성 염증이 지속이 되고요.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호스를 소화기관, 호스 안에 들어있는 검은 물질을 독소, 비커에 담긴 코인 티슈를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체내에 남은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요. 전신으로 퍼진 독소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포가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액 내 독소가 증가하면 복부의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비만인 사람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소화 효소 보유량이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분명 소화가 안 되는데 병원에 가면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내시경을 해도 별다른 병리적인 소견 자체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담적병으로 봅니다. 이 담은 우리 몸 안에 진액이 일정 부위에 몰려서 걸쭉하고 탁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와 또 축축한 습기가 열을 만나서 담을 만들고 이것이 쌓이면서 담적이 되는 거죠. 동의보감에서는 십병 구담이라고 하여서 병의 원인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는데요. 위와 장의 외벽에 담이 쌓이면 이 독소가 굳어져서 위장의 기혈순환과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독소가 무서운 것이 당장에는 어떤 이상이 없더라도 쌓이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말초신경계, 또 자율신경계, 또 내분비계, 전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 소화불량과 함께 급격히 늘어난 체중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노력 끝에 다시 건강해졌다는데요.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뭐 댓글들이 엄청 달리시는데요. 정체가 뭐죠? 아, 인플루언서. 안녕하세요. 정도연입니다. 쇼호스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SNS 하면서 이제 팔로워분들하고 이제 소통이 잘 되거든요. 맛집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맛있겠다. 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그래서 깻잎을 싸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오, 라이브 방송인데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색다른 맛이에요. 이게 마요네즈를 찍어서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매운맛도 좀 중화된 듯한 느낌이 들고. 예전에는 소화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소화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보이시죠?
야, 이 소통하는 모습 보니까 거의 프로 방송인입니다. 저는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장운동이 잘 되니까 화장실을 이제 잘 간다는 거, 그게 비법입니다. 꿀팁 전수까지 알찬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곱창, 막창, 볶음의 먹방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안녕. 고3과 중2를 키우고 있는 50대 엄마입니다. 따님이 고3이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예민하다는 고3, 중2 돌보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집안일도 뭐 능숙하게 척척 해내시네요. 출산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찌기 시작했죠. 많이 먹고 많이 안 움직여서 이제 많이 찌는데 또 소화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78kg까지 나갔었어요. 그러네요. 확실히 우와.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와. 예, 다른 사람 같네요. 아무래도 살이 찌니까 몸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니까 여기저기 막 쑤시고 막 다리가 저리고 또 이제 허리도 많이 아프고 관절 쪽에도 많이 안 좋았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쟤는 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많이 찐 거야. 부지런하지 않나 보다. 그런 신혼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나가고 싶지 않고 애인 기피증도 약간 좀 있었고 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이제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토도 나고 어지럽고 좀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먹기만 하면 체하시나 보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들을 이제 일단 제가 키워야 되니까 엄마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와, 오호. 20kg이나 감량하신 거예요? 세상에. 와하. 와. 뭐 군살이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살이 쪘을 때는 뭔가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다 도전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도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대 어머니라고 누가 보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플라잉으로 같이 한번 스트레칭부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플라잉 요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와. 플라잉 요가까지 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저거 끌고 정말 오시고 시선 힘든데. 천장 5, 넷. 그렇죠. 그대로 엉덩이 끝까지 밀어서 다리 한번 늘려냈다가 왼발 앞으로 툭 둔 상태에 우리 한 손 한 손 해머 끝자락이 잘 펴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봤다가 좋아요. 그렇죠. 이야. 몸으로 잡고. 아니, 비율이 좋으시니까 조금만 따라해도 태가 나네요. 많은 분들이 플라잉 요가를 좀 어려워하셔서 끝까지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 회원님은 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나오고 계세요. 지금 다이어트도 너무 잘 되셨고 몸매 관리도 너무 잘 돼 있으셔서 약간 요즘은 제 롤모델 정도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야, 이 강사님의 롤모델이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죠, 뭐. 먹는 것도 좀 예전이랑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굽고 계시나 봐요. 아스파라거스 하고, 매시드 포테이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고기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제가 이제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요즘은 소화가 잘 되니까 먹는 것도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유, 이 추운 겨울에, 이거 얼음물 아닙니까? 얼음물을 마시면은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제가 얼음물도 꼭 마시고 있습니다.
성공하시네. 하루를 아주 가득 채우시네. 건강을 지금처럼 잘 챙겨서 아이들하고 이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제 도전을 다른 것도 할 생각입니다.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군살 하나 없는 건강미가 참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맛있는 음식까지 다 챙겨 드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체중 감량을 많이 하셨을까요? 얼른 만나 뵙고 싶어요. 어디 계실까요? 아,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누구보다도 건강해 보이시는 모습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 많으셨다고요? 네, 저는 출산 전까지는 살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운동할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제가 이렇게 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주 체하고 토하고를 계속 반복하더니 어느새 몰라보게 살도 찌는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네. 지금 모습 봐서는 뭐 상상이 안 되거든요. 가장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찬물이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얼음물을 드시더라고요. 물의 온도가 살이 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찬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찬물을 마신 후에 체내 탄수화물 산화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단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이 돼서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상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매 눈으로 저기 계속 찾아봤는데 뭐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공개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는 8호 효소예요. 제가 핸드백에 소화제를 늘 챙겨 다닐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지인이 소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8호 효소를 추천해 주었거든요.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잘 가서 그런지 체중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효소는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할 경우 각종 질병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효소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생성하는 효소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효소를 섭취할 경우 소화와 신진대사를 돕고 장내 독소를 배출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의 비커는 소화효소가 충분한 몸, 오른쪽의 비커는 소화효소가 부족한 몸, 그리고 흰 덩어리를 음식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소화효소가 충분한 경우 음식물이 잘 분해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노화와 잘못된 습관 등으로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효소가 부족한 몸은 부글부글 가스가 생기고요.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는 모습이죠. 이렇게 배출되지 못한 음식물이 부패하고 독소를 만들어서 각종 질병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효소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아는데 8호 효소는 뭔가요? 네, 효소도 무엇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8호는 약 12,000년 전부터 재배됐다고 알려진 역사가 깊은 고대 곡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 8호는 당 함량은 낮으면서 비타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대 곡물인 8호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로마 전성기를 이끈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칼사르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8호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 8호는 로마 시대 군사들이 주식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를 이어서 최근까지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만큼 생명력이 강한 곡물입니다.
이 파로는 유럽연합인 EU의 까다로운 법령에 맞춰서 관리되고 있다는데요. 윤작을 통해서 2에서 3년간 휴지기를 가진 후에 재배된다고 합니다. 저는 돌이켜보면은 폭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적당량 먹으면은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파로 효소가 도움이 된 걸까요? 네, 파로가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파로에 풍부한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식이섬유 중에 하나인데요. 체중 감량할 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라는 말 좀 들어보셨죠? 파로에 풍부한 이 아라비노자일란은 점성이 높은 섬유질로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 식이섬유인 아라비노자일란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인 건데요. 또 아라비노자일란이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아라비노자일란 농축액이 들어간 죽을 섭취할 경우 일반 죽을 섭취했을 때보다 배고픔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파로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비만 쥐에게 9주간 파로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이 지속될 경우 혈관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로를 섭취하게 한 결과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이 각각 11% 감소했음을 확인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로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면 굳이 효소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로를 발효해서 효소로 만들었을 때 파로에 함유된 대표적인 성분들이 몸에서 더 잘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파로에 풍부한 아라비노자일란은 식욕 억제 외에도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아라비노자일란의 풍부한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 증진을 촉진시키고요.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 건강과 대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로를 효소로 만들게 되면요. 아라비노자일란 성분이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아라비노자일란이 효소와 만날 경우 시너지 작용을 통해서 생물학적 활성을 2배 이상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아, 발효를 거치면서 능력치가 더 올라가는 거네요. 네, 파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분 중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페룰산입니다. 우리 앞서서 침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가 아밀라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 페룰산 섭취가 아밀라제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즉 페룰산이 풍부한 파로를 효소로 만들 경우에 체내 소화효소의 활성에 더욱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소화효소가 활성화되면 장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럼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독소가 쌓이면요. 결국 장에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장은 우리 몸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자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요. 면역 물질을 분비시켜서 여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장 점막에 독소나 부패 물질이 흡수될 경우 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계속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어려워서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파로 효소에 풍부한 페룰산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페룰산은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이 유도된 쥐에게 페룰산을 투여했더니요. 세포 사멸을 유의미하게 회복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배양 면적이 감소했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억제됐다고 합니다. 즉, 대장 염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정부현 씨는 식단 관리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의외로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소화가 안 되니까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잘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니까 메뉴에 제약을 두지 않고 먹고 싶은 거 지금은 다 먹고 있습니다. 저는 반찬 욕심은 없는데 흰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밥 소화시키는데도 파로가 도움이 될까요? 네,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할 만큼 밥을 많이 먹고 좋아하는데요. 파로 효소에 풍부한 페룰산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아밀라제 소화효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페룰산을 섭취한 어류에서 알파아밀라제 소화효소의 활성도가 대조군에 비해서 높게 검출됐다고 합니다. 단 정부현 씨처럼 적당량의 식사를 하셔야지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면 소화에 부담이 되겠죠.
8호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건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깔때기 모양의 페트병을 체내 소화기관, 전분물을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음식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소화 효소가 부족해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소화기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때 8호 효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매끄럽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뚫렸다. 우와. 이렇게 배출되니까 정보현 씨가 살이 안 쪘나 봐요. 저는 소화력이 약해서 오늘 아침 먹은 것도 여기 탁 걸려 있거든요. 8호 효소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드셔보실래요? 네. 우리 이미연 씨는 좀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사실 얼마 전부터 8호 효소를 알게 돼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잘 맞더라고요. 아니, 듣자 하니까 2주 동안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연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건강 고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분이 함께 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체한 듯 하더니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살도 빼고 소화도 잘 돼서 예전에 이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팔 청춘에서 알려주신 대로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쉴 때. 와, 멋지다. 많이 빠졌네. 오, 이분도. 이야, 멋지다. 우와. 두 분 다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소화만 잘 돼도 살겠다 싶었는데 살까지 빠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2주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제일 달라진 점이 뭘까요? 원래 밥을 먹으면 속이 좀 답답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꿀잠도 자고 체중보다도 뱃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예쁘다고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이미연 씨, 우리 28 청춘이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박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음식을 잘 못 먹거나 속이 안 좋으면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도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흔히 피부를 우리 몸의 거울이라고 하죠. 소화 기능이 떨어져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면 이 피부 발진과 염증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실제로 동안 피부인 분들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소화기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보현 씨 피부가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보통 살 많이 빼면은 탄력도 떨어지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원래는 저도 피부 트러블이 많아서 속상했었거든요. 요즘은 다들 어디서 관리하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네, 8호에 풍부한 페룰산이 항산화 기능을 도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페룰산은 식물의 세포벽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칙칙해지는 원인이 바로 이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 페룰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8호 효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 8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도리어 속이 더부룩할 수가 있어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질인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인지 원산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젊어지는 이야기 28청춘. 저희는 오늘보다 더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줍은 내 비밀 알아줘. 아무도 모르는 비밀. 쉬 샤라랄랄라. 나만의 비밀.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